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요. 1월도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강교회 별책 부록이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12번째 손님을 모셨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이십니다.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저는 작년에 신임 권사를 직분을 맡은 강건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교회 주영자 신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두 분의 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강 권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한강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테너 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분이엘 혼성 중창단 거기에 팀장과 제 4남전도의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 권사님은요? 저는 글로리아 합주단에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부족하지만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5여전도의 회원이고 디모데 구역에서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강 권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가 도자기 동네 아닙니까? 사실은 도자기를 아름답게 빚고 계십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컵이 있는데요. 이 컵들이 강 권사님네에서 만든 귀한 컵입니다. 권사님 그 생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일 하신지? 저는 도자기를 강천면 이효리에서 대웅도자라는 이름으로 생활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생활자기라고 하면은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공기, 대접, 접시나 샐러드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160여 가지에 되는 아이템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0개 아이템. 그럼 그걸 이제 펼쳐놓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더를 주면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 권사님이 그 일 하시는데 그럼 주 권사님하고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하시나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저희 삼시세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권사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참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녀 일남이 있고요. 첫째가 딸입니다. 딸은 서울 신대에서 교회 음악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천에 있는 부발 학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지은이죠 이름이. 네, 간지은. 또 둘째 아들 간웅배는 강릉에 있는 카톨릭 간동대에서 건축학과, 여기는 또 특별히 건축학과는 5년제더라고요. 그래요? 예, 5년제 지금 올해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취직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바로 내일부터 취업에 이제 사업 선선에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취직된 거예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저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이런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강교회 같이 다녔던 청년 시절 그 사진들이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우리 한강교회를 다니게 됐나요? 저는 부친이 이 여주에 78년쯤에 오시게 되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이 여기 계신 관계로 한강교회를 찾게 됩니다. 근데 한강교회를 이제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등록을 못하고 뭐 잠시 학생회 때 이제 잠깐 참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강교회랑 인연이 됩니다. 그러면 간 권사님이 먼저 한강교회 오시고 그 다음에 주 권사님이 오신 건가요? 네,
주 권사님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죠? 저는 뭐 어려서는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예. 또 성탄절에 과자나 뻥튀기를 먹기 위해서 잠깐 그냥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왔다가 거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가장 한강교회를 전적으로 발을 딛게 된 것은 제가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한강교회 성교원이라는 것을 부속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이제 취직이 됐군요. 직장으로 시작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강교회 선교원에 취직이 되었을 당시는 사실은 그때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 특히 엄마가 불교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엄마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서 정말 나도 그냥 올려놓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직장과 함께 한강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청년인데 그러면 CC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첫 아닙니다. 커플이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 친구의 자녀가 예. 여기 성교원에 음.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래 돼갖고 이제 친구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저기 뭐야 한강교회 주 선생이라고 있는데 예쁜 선생님이 계신데 예쁜 선생님이 계신데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쁜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한강교회를 다시 이제 제가 한번 오게 되죠. 예. 그때 보고 어땠어요? 근데 그 웃긴 게 이 친구가 저 보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 하는 말이 이제 봤냐고. 어. 봤냐고 그러길래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보지. 이렇게 하고서 중매를 하면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이제 한 며칠 흐르게 되죠. 예. 흐르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임미수 권사가 됐지만은 예. 미숙이가 오빠 뭐 2차야 저 차야니 뭐 상차 차라. 그래서 상차 차니 막차 끝 차라.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태에서 중매가 시작되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은? 저는 32이고 저는 29.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노자가 붙었겠어요. 네. 예. 서로 구제해 줬습니다. 서로 구제? 네네네. 그러면 임미숙 권사님이 이제 둘 중매를 갖다 해주신 거예요? 네. 소개팅을? 네네. 어디서 소개팅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시내지만 그 당시에 읍내에 스페인 하우스라고 이제 경양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만남을. 예.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예. 그 예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예쁜 선생님이었나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한 성격이라서 저는 인물이나 뭐 이런 걸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는 저기 사람 이름이나 그 이제 제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저기 뭐야 삼남전도 회장을 맡게 되면 이제 소개를 시키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고 제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 미장원이나 뭐 이런 것도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계속 가는 건데도 그 미장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거리 그쪽으로만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배우자로 선택한다 그러면은 제복을 입은 여자 그럴까요? 뭐 예. 스튜디오스나 은행원이나 뭐 이런 유니폼을 아니면- 입은 예. 잡. 예. 그다음에 뭐 유치원 선생이나 예. 뭐 한 선생 계통 예. 이런 스타일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뭐 저기 선교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는 네. 그때 보고 뭐 인물은 안 봤습니다. 인물은 안 보고 앉아서 몇 마디 놔두는데 가정교육이 됐구나. 예, 가정교육이 됐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죠. 근데 참 위험스러운 발언인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예.
예쁜 아내를 얻어놓고 나는 인부를 안 봤다 이런 얘기하면요 돌 맞아요 저는. 근데 마저도 좋은 게요. 저는 이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를 이제 사귀게 되면은 네.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뭐 잔도 이렇게 집어주고, 네네. 예, 막 이거 뭐 먹을 거 있으면 먼저 해주고 이렇게 예. 매너라고 그런가요? 어. 예,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싫고요. 예.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어. 그냥 행동하자. 그리고 지금도 그 스타일로다가 잡은 고기 뭐 물고기 뭐 밥 주냐 하는 식 이게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했으니까 지금 생활도 그냥 변함없이 그냥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죠. 이거 거꾸로 들으면요 이런 예.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맞춰. 네가 알아서 맞춰. 꼭 그런 느낌. 아 그런가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주권사님은 간 권사님 처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일단은 만나기 전에 약간 밑작업이라 그럴까요? 예. 예, 임미숙 권사가 제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오. 예, 여고 때부터 같은 반에서 오. 예, 같이 정말 동고동락할 정도로 잘 지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오빠가 있는데 잘하는 오빠인데 부모님도 되게 괜찮으시고 좀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근데 딱 거기다 토를 다는 것이 인물은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이제 기준이 이왕이면은 뭐 인물도 좋으면 괜찮은데 첫째 기준이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으니까 좀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거기다 플러스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진짜 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가 맞다는 거예요? 키가 큰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물 보지 말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고 근데 이제 키가 크고 딱 앉아서 이제 대화할 때 편안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긴장하고 내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조금씩 좀 호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네, 그게 첫째였던 것 같아요. 참 묘하네요. 본인 당신께서는 인물 안 보신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들은 보면서 인물 보지 말고 만나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 참 묘하네 분위기가. 그러면 만나긴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연애하지 않고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제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강 권사님은요? 예, 저는 소개받자마자 이 사람하고의 저희 집이 거리가 약 2km 정도 떨어졌어요. 2km 정도 떨어졌는데 매일 만났죠. 매일. 예, 매일 매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약속 시간 잡고 매일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운전하는 중에 예. 이 사람한테 이제 고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서 득이 될까, 예? 실이 될까 이거를 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솔직한 마음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예. 이제 그 말은 나 사실 내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취소되는 바람에 면허도 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고 같이 타고 다닌다. 예?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곰곰이 이제 뭐 데이트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죠. 네.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뭐가 좀 모자라지 않으면은 좀 배려심 있고 좀 폭이 넓고 속이 깊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받아주는 모습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하면서도 느끼는 그 분위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생각하게 되기를 이 아가씨가 괜찮겠다. 내 배우자로서 괜찮겠다. 나의 평생 친구이자 아내이자 뭐 이런 배우자로서 선생이었겠다 하면서 마음을 굳히게 되죠. 마음을 굳히고. 예. 이제 마음을 굳히고서
한 3개월이요? 3개월 정도 때 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예. 어디서 고백하셨어요? 제가 이제 차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주로 차에서. 예, 주로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겁도 없었어요. 아가씨를 이제 태우고 다니니까 네. 뭐 고속도로도 올라가 보고. 연애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개인의 이제 성격 차이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토산 주택 이제 그 이렇게 약간 이제 언덕인데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 갖고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이제 결혼 좀 하자고. 분위기가 되고 만들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막 방지 껴주고 뭐 하기 전에 오, 이벤트. 이벤트?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와 결혼할 수 있냐고, 나랑 살을 수 있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분위기 만들고 환상적인 분위기 아니라 그냥 그냥 차 차 안에서 타고 또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냥 이제 고백을 이제 그렇게 하죠. 주건사는 그때는 어땠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일단은 좀 알아가야 되고, 근데 그 얘기할 때 음주운전 뭐 이렇게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 안 하게 된 게 제 친한 친구가 소개해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아니 친한 친구를 그렇게 정말 좀 삶이 그냥 좀 이렇게 평탄지 않고 좀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소개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계속 조금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또 첫 만남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건이 키 크고 조금 이제 신앙도 가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좀 비중을 크게 가지면서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웃음으로 그냥 이렇게 넘겼던 웃음으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왜 그때 대답을 확고하게 안 했지 그런데 지금도 그냥 웃죠. 그냥 웃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서. 그러면 고백한 다음에 얼마 후에 결혼하신 거예요?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에 고백하고 3개월 후에 결혼했으니까 저희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반년 만에 고백하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은 짧은데 항상 주장하는 것이 매일 만났기 때문에 뭐 2년, 3년 만난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반응이 없으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구정미적 끌고 나갔죠. 이게 더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거보다 확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가다가 지금 임미숙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죠. 오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결혼 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상견례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전화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임미숙 권사님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요. 반 이상의 임미숙 권사님이 다 아신 거예요. 중매시켜주지, 옆에서 마음 확인시켜주지, 상견례 해야 된다고 코치도 해주지. 반 이상은 다 하셨네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잘 하셨고,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제 그 한강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선생님으로 직업으로 왔으니까 신앙이 들어갔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직장으로 한강교회를 또 몸을 담고 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성교원에서 선생님 아이들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딱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게 이제 주일에는 저 그때만 해도 이게 주일이라는 단어가 잘 입에 안 왔는데 그때는 일요일 됐는데도 나와서 교회 학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 진짜 찬송이 뭔지 정말 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공과책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어쨌든 교사니까 그냥 그거를 보면서 요대로 하면은 되겠다 하고 열심히 그것을 참고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공부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한 그런 시간을 갖다가 한 몇 년 그러면서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금식기도원에. 네, 거기서 금식기도원을 뭐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왜 부활절 되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이렇게 예. 하루 이렇게 금식하는 그거는 한 끼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저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한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첫날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둘째 날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 진짜 나 이거 이렇다가 진짜 나 죽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야 가면 안 될까? 그때도 임미숙 권사도 같이 함께 네네.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끝까지 우리 해보자 하고서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 나 이제 이걸 빨리 마칠 동안 저를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 7일을 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것을 좀 확고하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발걸음을 디디는 순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타이밍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네.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강 권사님은요? 예, 저는 중학교 때 누가 인도하고 뭐 이제 교회를 가자고 권유한 것도 없이 네. 저 혼자서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 갖고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통성기도 해가면서 통성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막 콧물 막 진득진득한 콧물이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통성기도 하던 그런 그 모습을 지금도 해보고 싶은데 주냐 때 해보고 싶어갖고 지금도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안 돼요. 예? 첫사랑이요. 맞아요. 신앙의 첫사랑이 참 중요하고 그게 참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중학교 때 옛날에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면서 네. 모래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지금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애들이 기도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참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한 은혜가 지금 돌아봐도 야 그때 참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진하게 회개했고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강 권사님과 빨리 회복하시고 그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생업 가운데 도자기를 하는 특별한 어떤 뭐 이유나 아니면 뭐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희 부친이 한국 도자기에 계실 때 네. 제가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어. 태어나면서 도자기라는 것을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갖고 화성의 동아요에 계시다가 네. 여기 여주에 있는 한양유업사로 이제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도자기를 이제 접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화분을 맨 처음에 아니 아버님이 한양유업사에 재직을 하시면서 공장이 있었어요. 예,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제가 좀 일을 하다가 저 혼자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아 독립을. 예,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아니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했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쪽 계열 아닌가요?
네, 제가 홍익대 공예과를 나왔습니다. 어, 공예과를 나와갖고 그 학교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 도자기라는 자체 흙은 딱딱한 물질이 아니고 예. 내 마음대로 뭐 주님도 이제 흙으로 갖다 저희를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만들었지만은 그 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다가 이게 아닌가다 싶으면은 또 이렇게 죽인다는 말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거를 이제 부셔버렸다 다시 물을 좀 이제 첨가한 다음에 다시 빚는. 토른을 이겨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불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도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마문을 딱 날 때 그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도자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도자기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제가 특히 제가 본격적으로 한 것만 하면은 한 10여 년 됐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무튼 흙을 빚기 시작한 거는 그거 빚기 시작한 거는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한 2, 30년? 30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간에 아우 이거 좀 때려칠까? 너무 힘들다. 저는 천직인지 진짜 엄청 이 하는 일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을 가던가 지방을 갔다 오더라도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편두통 쪽으로. 그게 이제 그런데 공장에만 들어가면은 머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런 걸 빚는 걸. 예, 엄청 재밌고 그러니까 이건 하기 싫다라는 거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이거 완전 천직인데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싫어요. 막 이렇게 고만한다. 이제 나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고만할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저희 주권사가 요까지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요까지만 하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혹시 그 도자기를 갖다 만들던 중에 그때 한참 동남아나 이쪽에서 막 중간에 쏟아져 나올 때 그 전에는 이 오악동에 돌아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 권사님네는 괜찮았나요? 제가 시작한 게 97년도에 딱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지죠. IMF 터졌는데 그래도 저는 타격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화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화분이 반응이 좋으면서 계속 잘 나가게 되죠. 잘 나가다 이제 한 1, 2년 정도 나가다가 베트남 물건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거래처를 한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한번 둘러보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나가서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이게 분위기가 베트남 물건이 앞면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거나 이 국산품은 뒤로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빨리 접어야지. 이건 더 이상 할 게 아니다. 그래갖고 생활자기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를 계기로 해서 화분에서 이제 생활자기로 턴한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주권사님과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우리 둘째 6살까지는 이 선교원에서 교사로 교사로 일하다가 이 한강교회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조립식으로 2층으로 지었을 때 그곳에 이제 성교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허물고 이 성전을 옮기면서 그때까지 성교원을 하고 이제 문을 닫게 된 거 그와 동시에 저도 너무 혼자서 이제 하고 있고 좀 힘들어하고 대부분의 여기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온 가족이 함께 특히 이제 부부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각자 했는데 이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옆에서 보조자로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몇 년을 같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잡이 이제 서로 틀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같이 머리 맞대고 20년 동안 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닐 텐데 혹시 뭐 이게 싸우진 않나요? 일하시다가? 비결은요. 예. 남들은 부부가 일을 하면은 뭐 다투기를 많이 해갖고 어떻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냐, 네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들 말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왜 싸우지? 아니 부부가 잘 살라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둘이서 하면은 더 손발 잘 맞고 좋을 텐데 예. 왜 싸운다는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싸우기는 하지만은 네. 심하게 다툰 적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비결이 서로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예.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갖고서 제가 뭐 싸움거리로 만들 소지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인지라 예. 뭐 싸우기도 싸운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화를 내면은 예.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하지만은 예. 마주쳐서 소리 나기 전에 이 주권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주권사가 안 물러나면은 제가 눈치 봐서 물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별로 이렇게 부딪힌 일이 없고 20년 동안. 예. 그리고 말도 친구처럼 엄청 많이 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그냥 진짜 친구같이 그냥 대화 하면서 이제 일을 하죠. 여기까지는 강 권사님의 주장이셨고요. 근데 주 권사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주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느꼈지만 내 은사가 그걸까?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일을 겪으면서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내 은사가 그 은사가 아닐까? 그러면 이 은사를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망은 제가 그런 쪽에 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더 폭넓게 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즐겁게 듣고 계시죠? 두 분이 만나고 인생을 사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는 인생에 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야기가 있죠. 영적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김민재 박지훈 전도사입니다. 예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증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그 인증하신 영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불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모두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어떤 선물이냐면요. 네, 이겁니다. 윤선에서 만든 달력입니다. 윤선에서 디자인한 탁상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말씀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방할 때처럼 여러분들의 문고리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 보시고 새해를 잘 계획하시고 또 이 말씀 보시고 새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박지훈, 김민재.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갑니까? 해피 뉴 이어!